저는 올해로 85살이 된 물리치료사 전문의 김문석이라고 합니다. 60년 이상을 물리치료 분야에서 환자들을 만나왔고 저 자신도 매일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은 늙을수록 매일 걸어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걷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걸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우연히 이 사실을 깨닫고 꾸준히 실천해왔고 그 덕분에 지금도 비교적 튼튼한 다리와 관절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걷기가 노년 건강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매일 걸어야 하는지를 5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40대 때만 해도 걸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상식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분야에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니 걷는 거 힘드니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목이 저릿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대중교통도 타기 어렵고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곤 하죠. 그러나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실천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키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걷기는 노년기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둘째, 걷기는 심폐기능 강화에 유익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걷기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넷째, 걷기는 소화 기능과 대사 작용을 활성화하여 노년기의 만성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5째, 걷기는 사회적 활동을 가능케 하여 고립을 막고 노년의 우울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유에 대해 제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스스로도 걷기를 실천하면서 얻은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자료를 곁들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걷기는 노년기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관절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은 빠르게 약해진다. 70대, 80대 분들 중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일상 습관을 살펴보면 집에서 거의 안 움직이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생활 패턴이 1년, 2년만 지속되어도 근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년기의 근손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가파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안 걷고 그러다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 통증은 더 심해져서 결국은 몇 발자국도 못 걷게 되는 것이죠.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죠. 덕분에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아직 탄탄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기는 어렵지만 평상시 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유지하고 있어요. 병원을 찾는 분들께도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처음엔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다며 힘들어 하시지만 전문의와 상의해 스트레칭과 보조기구 사용 등을 병행하면 차츰차츰 10분, 15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안정적으로 강화되고 무릎 관절의 부담도 줄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걸 실제로 목격하곤 합니다. 결국 걸을 수 있는 근력과 관절을 유지하면 혼자서 장도 볼 수 있고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으며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 걷기는 심폐기능 강화에 유익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장과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낮은 강도로도 심폐기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만으로는 충분히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는 경우 하루 종일 심장이 휴식 상태만 유지하기 쉽죠. 그러나 매일 30분 1시간 정도 걷기를 하면 서서히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폐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도록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유지되며 체내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되는 거죠. 저는 50대 후반에 혈압이 조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로부터 조심스럽게 약물 복용을 고려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걷기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40분으로 늘리고 식습관을 개선한 결과 혈압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40분 정도 바르게 걷기를 실천했죠.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노년기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한 걷기는 이를 예방하고 이미 발병된 질환을 관리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치료했던 당뇨 환자 중 한 분은 하루 1만 보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뒤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력에만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와 순환을 돕는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걷기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나 무기력,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70대 후반의 배우자를 여의고 한동안 마음이 무척 공허했습니다. 그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면 우울감이 더 심해졌을 텐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이 그리 편하지 않았지만 점차 걷다가 주변 풍경을 보고 새 소리를 듣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실제로 걷기를 꾸준히 하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등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노년 환자분 중에는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걷기 운동과 그룹 산책 모임을 시작하시고부터 점차 밝아지셨고 본인 스스로 내가 직접 걸어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사람과의 교류가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노년의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그런 면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집 앞 공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로 걷기는 소화 기능과 대사 작용을 활성화하여 노년기의 만성질환 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을 포함한 전신 대사가 떨어지고 음식 섭취 후 소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비나 이무력증 같은 증상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부종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기를 매일 실천하면 복부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장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가 완화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죠. 제가 만났던 8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20년간 변비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하루 2번씩 15분 20분 정도 가까운 산책을 꾸준히 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배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체내 대사가 원활해야 자연스럽게 각종 성인병고 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걷기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지방 연소도 도와줍니다. 저도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체중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컸고 혈압 상승을 겪었습니다만 걷기를 강화한 덕분에 체중이 서서히 3kg, 4kg씩 빠지면서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 중에는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라며 겁을 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낙상 위험은 주의해야 하지만 절대 걷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지팡이나 워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익숙해진 뒤에는 보조기구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 없이 걷기를 지속하면 소화 기능과 전신 대사가 살아나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로 걷기는 사회적 활동을 가능케 하여 고립을 막고 노년의 우울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걷기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바깥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다 독립해 떠난 상태에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런데 걷기를 통해 매일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마주치고 동네 슈퍼에 들를 수도 있고 같은 시간대에 걷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70대 후반의 배우자를 여의었을 때 정말 온갖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걷기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중 몇 분과 친분이 생겨 함께 걷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특별히 무릎이 아프신 분께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조언도 드리고 서로 웃고 수다도 떠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내게도 아직 삶을 즐길 만한 기회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계기로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사회적 활동이 늘어났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걷기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노년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걷기가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돌봐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날씨가 추운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은 어떡하죠?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날에는 실내 대형 마트나 복도 혹은 실내 체육시설의 트랙을 이용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 역시 겨울에는 동네 실내복지관이나 체육관에 가서 걷거나 러닝머신을 천천히 걷기 모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로 시간을 조절하면 땀이 너무 나지 않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면서라도 걷기를 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는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다. 둘째, 심폐기능 강화와 혈압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우울감을 해소한다. 넷째, 소화기능 및 대사작용을 활발히 하여 만성질환 위험을 낮춘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을 돕고 고립감을 막아주어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 5가지를 알고 있으면 걸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리 근력을 유지하기만을 위함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걷기는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50대부터 90대까지 나이대가 어떻든 간에 걸어야 합니다. 나는 80대라 이미 늦었어라고 체념하기에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었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걸으면 달라집니다. 85세인 저도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오늘 아침도 걸으러 나가야지라는 마음입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돌 생각을 하면 하루가 좀 더 활기가 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걷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해 조금씩 그 범위를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5분만 걸어도 힘들다면 그 5분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10분, 15분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지도해 보면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늘려왔던 분이 결국 1시간, 산책도 문제없이 해내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며 느낀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녹슨다는 진리입니다.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기름이 말라서 고장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빠르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노년일수록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 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만큼 저는 걷기라는 주제를 두고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85세인데도 아직 진료실에 서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지도할 수 있는 근본적 원동력도 결국 내가 매일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걷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면 아마 70대에 관절이 크게 망가지고 거동도 불편해져 진작 일선에서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제 환자분들에게 지금처럼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이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릴 기회조차 없었겠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설령 70대 중반, 80대에 계시더라도 걸어야겠다고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물리치료사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운동 처방과 보호대 활용, 스트레칭 방법 등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 매일 조금씩 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10분을 걸을 수 있네, 20분을 걸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라는 자각이 생길 거고 그때부터는 몸이 슬슬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걷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만큼 걷기가 생활의 일부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환자분들 중에 90세에 가까운 분들께서 걷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늘 힘을 얻습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걸을 수 있는 한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깨달음이죠. 여러분도 꼭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력을 보호하고 심폐 기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노년의 마음까지 밝혀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돕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형성해주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섭다, 힘들다라고 느껴도 차근차근 걷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늙을수록 매일 걸어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첫째, 근육관절 보호, 둘째, 심폐기능 강화 혈압혈당 관리, 셋째, 정신건강정서 안정, 넷째, 소화기능 대사 활성, 다섯째, 사회적 활동 촉진고립 방지.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해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신발 끈 묶고 바깥으로 나가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는 85세 물리치료사 김문석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